절대부동식 배운 사람들도 있고 한데 난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그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련해서만 할 거야. 오늘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절대부등식을 전부 다 할 게 아니라 딱 산수평균 기하평균. 이번 알바 누구냐? 칠판도 지워놨어. 대박인데? 이때까지 칠판까지 지워준 알바생 없었는데? 집에 갈 때는 꼭 저 누르고 가. 누르고 가시고요. 승현이는 안 온대? 니네 이 시간에 내가 딱 4번 할 건데 오늘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이제 푸는 거 할 거고 그냥 증명을 좀 이따가 내가 기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도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들 조금 더 풀 거고 아니 내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화목하면 총 4번 나오거든. 그 4번 중에 절반 이상을 함수에 대한 거 전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만 니네들 진짜 모르는 그 전반적인 함수 있잖아. 그 기본적인 그래프 이해하는 거 점대칭 선대칭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절대값 있는 거 합성함수 같은 거 그래프 그리는 거까지. 그래서 그거는 한 20만 번 해도 애들이 모른다 하더라. 하이. 자, 여기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이렇게 조금 지나면 쌤이 고 랩실 만들면 거기서 진짜 큰 데서 수업할게. 나 진짜 너무 화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만 참아. 내가 힘든 것보다 니네 눈치 보고 앉았으면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지금은. 좀만 참아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우리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해야 돼. 근데 절대부등식이 뭔지는 아마 알고 있을걸?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그래서 니네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면 조금 고마운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언제 도움이 될 수 있냐면 다항식 식 다룰 때. 다항식 식 다룰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벌써 더 개념인가 어느 책에서 절대부등식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다항식 식 정리할 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식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얘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었지.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혹은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0이다 혹은 0 이상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네가 절대부등식인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요거죠. 얘네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습관적으로 했을 거야.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된단 말이야.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될 일이 없는 거죠. 제곱수가 음수가 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는 항상 0 이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 근데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보통 그냥 얘가 항상 성립하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얼마냐?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등호일 때가 최소 혹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얘네가 0, 얘도 0, 얘도 0일 땐 거죠. 그래서 A-B도 0, B-C도 0, C-A도 0이니까 결국은 A와 B와 C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게 절대부등식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금 여기서 이제 평균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제 다양한 절대부등식들에 대한 것들을 할 거야. 그래서 보통은 지금 증명한 것처럼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제곱을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0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건데 일단 내가 전부 다 다루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게 더 개념 있는 거 가지고서 가져온 거거든. 왜냐하면 바이블은 또 니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바이블을 하도 많이 해서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절대 개념, 그러니까 절대 더 개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전부 다 하면 니네 죽어. 그리고 내가 딱 봤을 때 1시간 반이면 딱 적당하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더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아마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거고 또 약간의 좀 열정을 보일까 하는 마음에 그냥 온 거긴 한데 후회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적당히 끊어서 할게.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평균 3개가 나와. 근데 나는 이거를 너희들이 구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산수의 평균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이해하는 건 니네 쉬워? 정의를 이해하냐?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2분의 A 플러스 B를 산수 평균이라 한다. 루트 AB를 기하 평균이라 한다. A 플러스 B분의 2AB를 조합 평균이라 한다. 이 정도 이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건 그냥 아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얘네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이름인 거고 그러면 평균인데 쟤네들은 언제 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너희들이 고등학교 와서 공부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알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그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저거를 보고서 나는 그럼 조금 더 뭐가 더 필요한지 그것들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 기본이 지금 이제 산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언제 쓰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야. 물론 안 생겼지.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부터는 무조건 이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산수의 평균이야.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고 조합 평균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언제 쓰는지부터 할 거야. 산술, 기하, 조합. 산수의 평균은 니네 점수 낼 때 쓰죠? 점수에 대한 평균 낼 때 산수의 평균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차수나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균이라는 건 어떤 대표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산수의 평균 같은 경우엔 2개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차수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 가지고 이 평균값 하나 가지고 A를 대표할 수도 있고 B를 대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기하 평균은 언제 쓰이냐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저게 언제 쓰는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왜 평균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지도 알아야 돼. 봐봐. 지금 몇 년이지? 2020년이지? 2019년이 있었겠지? 2018년이 있었어. 2018년에서 2019년 가는데 물가가 2배 떴다 쳐. 2019년에서 2020년에 3배가 떴다 쳐. 그럼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몇 배 물가가 올랐는지를 알아야 돼.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기하평균이야. 그러면 몇 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네모배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점수 같은 경우에도 두 점수 합쳐서 나누기 2 했으니까 내 점수가 A 과목도 몇 점, B 과목도 몇 점이라고 동일한 값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네모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등식을 세우면 몇 배니까 2배, 3배 한 총 배수죠? 그거나 네모배 한 거랑 지금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네모가 루트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하평균인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차수로 가는 거야. 얘는 개수로 가는 거고. 2개의 평균인 거잖아. 얘는 곱하기 하니까 문자로 가면 2차가 됐지. 근데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붙여야 되겠지. 1차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루트가 붙었던 거야. 이게 물가 상승률하고 기억을 하면 기하평균이 뭔지는 알아.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온단 말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조합평균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평균 속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A라는 곳에서 B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 그
다음에 뭐 속력으로 하자. A 속력으로 갔어. 근데 B에서 A로 갈 때는 B 속력으로 갔어. 그럼 평균 얼마의 속력으로 A와 B를 왕복했냐?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A 더하기 B 나누기 2야. 그럼 미친 생각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속시야.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과 거리가 필요해. 그래서 거리를 S라고 했을 때 속력이 갈대 속력이 A야. 그래서 얘는 평균 속력이라고 하자. 일단 써놓으면 갈대 속력이 A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총 거리는 ES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약분하고 나면 A, B분의 A 플러스 B분의 E 이렇게 되니까 얘는 A 플러스 B분의 EAB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조합평균 요 모양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평균 속력을 하면 얘는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생각을 해봐. 얘는 개수였어. 얘는 차수였어. 얘는 역수야. 봐봐. 얘를 조합평균은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역수들의 평균의 자, 역수들을 평균 구했어. 그러면 역수인 상황이지 아직은. 근데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면 그걸 다시 뭐 해야 돼? 또 역수로 취하는 거지. 그래서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 이게 조합평균이야. 봐봐. 한 짓을 역수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 구한 게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역수의 평균을 구하면 아직 역수. 근데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 또 역수를 취해. 그게 조합평균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만 기억을 해놔. 내가 점수를 나타낼 땐 산수평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얘기할 때는 기하평균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조합평균을 쓴다라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에 대한 크기 비교인데 네? 네? 성함이요? 네네네. 성함이요? 고지윤이요. 네. 선생님 이 건물 지금 용도 변경하고 있거든요. 고사 하나로 그냥 다 만들려고 5층.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용도 변경이 필요하대. 그래서 용도 변경 중이야. 그러면 여기도 이제 틀 거야. 다시 우리 복도 생길 거야. 그래서 아무튼 좀만 기다려. 모두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서 이걸 다 바로 잡아야 되겠어. 아무튼 얘네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는 사실 얘네들을 알고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거의 다 얘를 이용해서 풀거든. 크기야.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고 A 플러스 B분의 2AB다. 산수 평균이 제일 큰 거네. 그리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선생님이 아는 게 많다? 그래서 나도 빨리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는 싶은데 자꾸 막혀 뭔가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적당히 니네 눈치 보다가 매우 좀 우울해 보인다 싶으면은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늦는 게 눈치밖에 없어서. 일단은 등호 성립 조건까지 가는데 가장 쉽게 얘네들 증명하는 방법은 대수적 증명이라고 기억을 해. 대수적 증명은 뭐냐면 루트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크기 비교 어떻게 해?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그치 제곱의 차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를 제곱하고 루트 a, b를 제곱해서 차를 구하면 양수가 나와. 근데 이거는 증명 안 할래. 왜냐하면 느낌으로만 가. 그럼 내가 뒤에서 뭔가 할 때 되게 힘들할 것 같단 말이야. 빼기 AB 이렇게 되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4구나. 4AB에서 올라가니까 이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AB로 가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겠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 이렇게 가자. 제곱 쓰잖아. 그래서 얘는 0 이상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수적인 증명이야. 어떤 놈이 부러뜨려 놨어. 그 다음에 기하적인 증명을 해줄 테니까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 그래서 기하적인 증명을 한번 또 해볼게요. 그래서 기하적인 증명은 원을 그릴게.
예쁘게 원을 그리고는 싶은데 또 오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번에는 원주상에 우리 한 점이 있으면 무조건 수직이다 이건 알죠? 수선할 거니까 이것도 수직이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길이를 이제 B라고 놓고 보면 반지름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죠. 그럼 이제 보이지? 이게 산술평균이야, 반지름이. 그 다음에 우리 높이 이렇게 가면 우리 대한민국 애들만 외우는 이 공식 있잖아. 소공식이라는 거. 난 이 소가 그소인지 진짜 올해 처음 알았어. 올해 니네 가르치면서 나 이 소가 진짜 이 소라며. 그래서 뭔가 쬐끄만 건가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소공식이라며. 나 진짜 올해 처음 알았어. 올겨울에. 아무튼 이거 제곱이 얘 곱하기 얘라며. 그래서 h 제곱이 a 곱하기 b니까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 친구에 해당하는 게 우리 기하평균이야. 그러면 기하평균하고 산술평균은 눈으로 증명이 돼.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하고 높이 중에 우리 삼각형 여기 봐봐. 빗변이니까 반지름이 더 크죠? 그래서 눈으로 증명이 돼.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문제 풀 때? 그거야. 그 그림이 사실은 이거였어. 근데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요 길이 제곱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제곱은 가까이 있는 거 곱하기 긴 거 이렇게 가죠. 즉 h 제곱은 가까이 있는 거 요거 x라고 할게. x 곱하기 긴 게 반지름이었지? 반지름 이렇게 갔어. 그러면 자 반지름 대신에 산술평균 이렇게 갖다 넣고요. h 제곱 대신에 ab 이렇게 갖다 넣으면 x라는 값은 저거 나올 것 같지 않니? a 플러스 b분의 역수만 취하면 되니까 양변 나눠서 2ab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x라는 값이 사실은 조합평균이야. 그래서 우리 요 그림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크기 비교가 이제 세 가지인 거죠. 얘랑 반지름이랑 얘랑. 그래서 반지름 산술평균이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 순서인 거지. 눈으로 증명이 되잖아. 그래서 기하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면 어떤 똑같은 증명도 기하적인 방법이 대수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더 이해는 쉬워. 그래서 내가 니네 함수를 잘해야 된다는 게 함수를 잘한다, 그래프를 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면 눈으로 보인다, 문제가 잘 풀린다야. 그래서 함수를 너희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대수적인 증명, 기하적인 증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도 기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R하고 지금 X하고 H하고 전부 다 같으려면 A와 B가 이렇게 반지름 여기 같은 값일 때일 거 아니야. 그래서 등호는 A 값과 B 값이 같을 때 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누가 빨았을까? 이건 빨면 안 되는데 가죽인데. 오늘 못 쓰겠네 쟤를. 또 우리 지우개 알바는 쌤이 공고를 내릴게. 한 놈 떨어져 나갈 때쯤 공고를 내려서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작년보다 내가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여기 계셨던 선생님들이 그 지우개 닦기 알바를 12만 원에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올해 입찰을 때렸어. 애들한테, 후보자들한테. 그래서 10만 원을 다운낼 거야. 애들이 저는 10만 원을 하겠습니다. 한 애가 막 11만 원에 하겠대. 그래서 10만 원에 입찰 받은 거야. 근데 10만 원도 많지 않지. 학생들한테 10만 원 엄청 큰 돈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거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인데 니네 산수평, 기하평균 내가 지금 여기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하나 더 잠깐만 아이고 얘기는 하고 갈게. 왜냐면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 관계가 n개까지 다 확대가 돼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아까 차수로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개수로 봤을 때 3개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 위에도 3개가 있어야지 개수가 하나로 가는 거지.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고 했지. 그러면 기하평균은 3개를 곱했어. 그럼 몇 제곱근이 돼야 돼? 3분의 1제곱이 돼. 그러니까 루트라는 거는 루트 AB는 요거랑 똑같은 뜻이야. 2분의 1제곱. 그래서 요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제곱이 돼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n개야. 그럼 여기도 뭐겠어? n제곱근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역수는 조합평균은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냥 역수들의 세기자는 이렇게 하겠지. 역수들의 평균에 다시 역수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n개까지 성립을 하는데 니네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3개까지는 필요해. 어떤 심한 문제를 풀거나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는 3개까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이렇게 3개까지는 성립한다라는 거. 요거 3개까지만 알고 있어.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마다 거의 있기는 한데, 잠시만요. 저의 팬님이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내가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송하는 동안에 나의 방송 섭외 매번 참여해 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TV에 다시 또 방문해 주셨. 아유 감사하라. 선생님이 저쪽 큰 교실 옮기면 진짜 대대적으로 마이크랑 음향 시스템까지 만들어놓고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좀 잘 이렇게 살펴봐. 일단 관찰부터 해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합쳐놨지 제곱. ax 플러스 b와 하나는 개수로 보고 하나 문자로 봐. 합쳐놓은 거에 대한 제곱은 분리시켜 놓은 거에 대한 것보다 작다라고 기억하는 거야. 합쳐놓은 게 분리한 것보다 작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은 그냥 빼면 되는 다항식이잖아. 그래서 차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절대부등식 지금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문제,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 푸는 거 너희들이 연습을 잘하면 그 1단원의 다항식 식변형 하는 거를 되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개수로 해서 하나는 문자로 해석해서 불리한 거. 불리한 게 합쳐놓은 것보다 작다라고 해서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코시라는 분과 슈바르츠라는 분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코시는 나중에 미적분학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수학자야. 그래서 태생도 다르셔. 얘네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분이서 같이 연구하신 거거든. 그래서 코시는 프랑스분, 슈바르츠는 독일분. 뭐 이래. 이름에서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니네 호기심을 좀 그냥 평소에 가지라는 소리야. 내가 이거는 내 입으로 뱉으지만 딱 저런 거 나와서 코시 슈바르츠 이름 부등식이야. 그러면 저게 뭐지? 이렇게 막 찾아보는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생기부가 풍부해질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생기부 만드는 거는 엄청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학교 가면 달라붙어. 난 그런 거에 대한 소스나 아이디어는 진짜 많거든. 요거 증명은 둘이 그냥 빼면 된다라고 했어. 둘이 빼면 되고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라고 하지만 요거는 증명을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그 다음에 일단 증명 두 가지만 한 다음에 우리 문제로 바로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만 참아도 돼. 여기에서 차를 구할 거야. a제곱 저거 전개할게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2ax abxy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차를 구해. 그 다음에 얘네는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없어지겠지. 얘네 없어지겠죠? 남는 거는 요거 남아. a제곱 y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abxy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돼. 얘네는 식 전부 다시 정리하면 ay 마이너스 bx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죠? 어떤 수에 대한 제곱인가 얘도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이거 보고서 알 수 있겠지? 등호는 0이 될 때니까 결국은 ay랑 bx가 같을 때야. 근데 쌤! 쟤랑 생긴 게 달라요. 당연하네. 근데 사실은 b는 y 거고 a는 x 건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AB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을 AB로 나누면 B분의 Y는 A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야.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등호 성립 조건을 이렇게 해도 돼.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기 편한 쪽으로 해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아까 얘기했잖아. 산수평균, 기하평균도 n개까지 해석이 된다고. 근데 요게 되게 중요한 1차 결합이라는 거거든. 나중에 너희들이 대학 가서 공돌이가 되실 분들이 계세요. 그 공돌이 되실 분들은 그 선형대수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야. 그때 이 아이에 대한 많은 특징들을 이제 배울 거야. 그래서 얘도 n개까지 확대가 돼. 근데 3개까지는 기억을 해준다,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내가 3개짜리 써놓으면 이제 n개짜리 어떤 모양인지 대충 감은 와야 돼. a제곱, b제곱, c제곱에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되면은 3개짜리까지 쓸 수 있어. 이론은 이것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상당히 사고력을 요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원들 있거든. 다항식, 복소수, 그 다음에 함수, 절대부등식, 1학년 과목 중에 그 다음에 뒤에는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막 대칭 막 이거 있잖아.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너희들이 경시라는 거 안 해봤지. 그러니까 경시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야. 근데 경시 문제들이 뭐야? 깊은 사고력을 다루는 거잖아. 그래서 깊은 사고를 요하는 단원이야. 그럼 내가 얘기한 단원들은 대부분 애들은 어려워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원들이야. 그 중에 하나가 얘야. 왜냐하면 이론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문제 풀 때는 상당히 많은 사고력이 요해. 그래서 경험치가 많아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거를 많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1학년 때까지야. 2학년 되면 별로 재미없어. 나올 만한 것들이 없어. 수열 정도? 3학년 되면 뭐 이제 그냥 미적분학 하는 거라 그냥 이론 배우는 거라 별로 재미없어. 그래서 내가 얘기 그만하고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이거를 또 기하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 궁금하지 않냐? 그렇잖아. 산수평균, 기하평균 기하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왜 코시-슈바르츠는 안 해? 그래서 연구해봤어요. 이거를 기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넓이 관계.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드는 거야. 평행사변형처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 아무튼 평행사변이랑 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순서를 바꿔두면 다른 증명이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아직 적지 마. 나도 헷갈리니까 이거는. 여기를 B라고 하고 얘를 그러면 Y라고 하고 여기를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저 문자 순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 여기가 X고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Y고 이렇게 이제 봤어.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사실은 A 더하기 X B 더하기 Y인 거죠? 잠깐만. A 더하기 X, B 더하기 Y. AX. A 더하기 X가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AX 플러스 BY. 일단 해볼래. 그 다음에 이 넓이는 일단 요 변의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삼각형 넓이들 4개 하. 그러면 AB 2분의 AB가 2개니까 그냥 AB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XY도 2개니까 더하기 XY. 요건 삼각형도 넓이의 합이랑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 넓이인데 사실은 평행사변 넓이에서는 얘를 밑변을 보면 나는 높이가 필요하기는 해. 근데 높이 값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높이를 루트 AB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친다면 높이보다 빗변에 해당하니까 조금 큰 값을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부등식이 하나 생기거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높이로 쓴 경우에는 실제 넓이보다 얘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더 커진 효과가 있어. 근데 제가 만약 직사각형이었으면 같을 수 있으니까 등호까지 넣은 거야. 이 상태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이거 전개하면 AB 더하기 XY 나오죠? 이렇게 없어져. 빼면 없어질 거 아니야. 잠깐만. 맞지? AB 더하기 AY 남겨놓을 게 있으니까 BX 더하기 XY 이렇게 되니까 일단 XY랑 AB랑 없어지고 순서가 바뀌었다. BX 더하기 AY가 나왔네. 자, BX 더하기 AY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제곱 더하기 P제곱. 저거를 증명할 때 변수 순서를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는 해. 양변을 제곱하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명을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겠지? 이렇게 놓고서 하니까 BX가 났어. 얘네 순서가 바뀌었어야 되나 보다. 그러면 아마 AX 플러스 BY가 나올 거야. 선생님이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증명한 것만 기억을 하면 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넓이 4개랑 평행사변 넓이로 봐서 증명을 하면 기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었어요. 진짜. 나는 뭐가 괴로우냐면 나 진짜로 이 다음에 니네한테 매번 얘기하지만 좀 진짜 다시 태어나잖아? 그럼 나 진짜 댄스 선생님 할 거야. 댄스 강사 있잖아. 댄스 강사, 체육 강사, 막 체육 선생님 이거 있잖아. 진짜 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표정을 보고 있으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자 여러분 하면서 막 댄스 치고 있어서 무슨 체육 선생님 하면 애들 막 나를 보면서 웃어줄 거 아니냐. 근데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되게 죄책감이 항상 들어. 그래서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정말 댄스 선생님 할 거야. 다 같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춤추는 거지 뭐. 학교 체육 선생님. 선생님이란 직업은 좋은데 많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데 항상 괴로움만 주더라고. 자,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2였었어. 근데 조금 수업을 했지만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니네가 내용 정리하면서 5분만 쉬었다가 내가 문제를 쫙 풀어줄게. 어떻게 실제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5분만 쉬었다 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궁금해.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니네는 나의 방송 잘 안 들어줬지만 우리 구례동 친구들 중에 우리 태서, 민기, 그 다음에 동기 요 3인방이 이제 에브리데이 들어온 친구 있거든. 그래서 걔네들이랑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회식하기로 했어. 이거 배터리 나가면 전화 와. 선생님 배터리 나갔어요. 지금 방송 끊겼어요. 회식하려. 네, 이분은 나중에 만나면 밥 사드려야지. 난 진짜 너희들이랑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뭔지 아냐? 나 진짜 오밤중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술 마시는 게 너무 싫어. 근데 내가 360에 술을 마신단 말이야. 근데 나의 즐거움은 뭐냐면 이전에 여기 5년 전, 6년 전에 이제 여기 개원했을 때는 매일 밖에 나가서 다른 지역을 가서 술을 마셨어.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학생들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인원이 맞아져가지고 이제 거의 일주일에 몇 번은 애들이랑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365일 학생들과 먹게끔 만드는 게 내 꿈이야. 360 모두 다른 애들이랑 맨날 먹는 거야. 대박이지 않냐? 응? 니네도 응?
개이득인 게 일단은 너희들이 대학을 가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괜찮은 안주에 술 먹긴 힘들어. 근데 나랑 먹으면 안주 걱정은 없다? 애들이랑 술 먹는 게 목표야. 어젯밤에 어, 문양에 계셨어요? 나 봤어? 네. 어디서? 그냥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아, 진짜? 몇 시에? 어제 모르겠어요. 좀 10시 넘었는데. 10시 넘어서면 내가 술 마시러 가는 중이었어. 그래서 빨리 가려고 앞뒤 생각 안 하고 이미 안주 시켜놨다고 그래서 좀 빨리 보냈어요. 그치 엄청 빨리 걷고 있었지. 안주 시켜놨다고 빨리 오라 그래서 엄청 빨리 걸어가고 있었어. 해물떡볶이. 그럼 지금 취해 안 돼요? 나 그런 거 없어. 나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게 된 것도 나의 술을 잘 먹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주사도 없고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학교를 많이 다녔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학교 갔을 때에는 선배가 3학년 선배가 나랑 동갑인 거야. 근데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 선배들이 이게 후배들한테 술로 죽이기 막 이런 거 같거든. 내가 죽였어.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야자 텄어.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먹었는데 걔가 먼저 죽었거든. 그러니까 짝으로 소주를 갖다 놓고 죽을 때까지 먹는 거야.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근데 내가 대박인 거는 진짜 완전 간미인이야. 간미. 그래서 술을 마셔도 숙취가 1도 없어. 근데 막 사람들 이렇게 술 냄새 나고 옆에서 막 갤갤거리고 다니잖아. 아빠 그런 거 많이 봤지 집에서. 근데 아침 되면 해장국 끓이러 막 하잖아. 우리 해장국 이런 거 필요도 없어. 응? 우진이 내가 봤을 때 네 나중에 술 대박일 수 있어. 내 완전히 곧쌤 술 친구 될 수 있어. 딱 보면 이게 생긴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니까? 나 이게 술 생각날 때마다 내 얼굴 떠오를걸? 주량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 숙취가 진짜 없어. 그러니까 대박인 건 뭐냐면 술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술 때문에 힘들지 않다니까. 나 어제도 새벽 4시까지 먹었어.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침에 일찍 나오잖아. 어쩐지 그치? 냄새가 나서 술 냄새 개뿔 다시 맡아봐. 진짜 술 냄새 나. 난 내가 확실할 수 있어. 난 술 냄새 절대 안 나. 술은 고3한테 내요. 그래서 올해도 원래 고3 애들이랑 졸업한 애들이랑 우리가 계획했던 게 뭐였냐면 그 운양고 옆에 보면 한옥마을 있잖아. 거기에 그 펜션도 있잖아. 운양고에 붙은 거 아니야? 거기 한옥마을 내부에 펜션도 있어. 그래서 방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방 2개짜리 얻어서 하나는 시체실 만들고 죽을 때까지 아직까지 술 먹는 게 우리 계획이었거든.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 계획한 다음 날이 우리 가기로 한 날인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먹었네. 그래서 지금 고3들은 우리 꼭 미리 12월 31일 짜로 가기로 했어. 재밌겠지. 거의 잘돼 있던데. 거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아직 초반이라서 깨끗하고 다만 거기 뭐 근처에 뭐 사러 가려면 한참 나와야 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오밤중에 배달시키면 되지 뭐. 집 근처인데 아니면 내가 그랬어. 야 거기 KCC 사는 애들한테 니네 집에서 가져와. 그래서 집에서 가져와도 되고. 거기다 한복 대여해서 입었어요. 선생님 한복 대여할 필요 없어. 한복 대여. 니네 그 졸업사진 찍고 하잖아. 그때 요즘 중학생들도 그런 거 아나? 이게 뭐지? 컨셉 잡아서 이렇게 찍는 거? 졸업사진? 고등학교 애들 졸업사진 그렇게 찍거든? 쌤 장롱 열어줬어. 진짜요? 아이템 장난 아니야. 지금 평소에 내가 입고 다니는 거 봐. 괜찮은 아이템 되게 많을 것 같지 않냐? 나는 평소에 못 입는데 저걸 졸업사진 찍을 때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뭐 반짝이 바지, 막 비닐 바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장롱 열었어. 그래서 아무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냐? 나중에 대학 갈 때까지 찰싹 잘 붙어 있어. 그러면
옆에서 들리는 그리고 막 이상한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김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입시 방송을 만들려고 했거든. 뭐 유튜브 막 이런 거. 왜냐면 이상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다 걔 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인 선배님들 모시고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거지. 김포는 이제 김지민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걔가 막 평균 34점일 때 막 거의 98점 막 이렇게 받고 그랬거든. 그래서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책임이 되게 크다니까. 그래서 김지민이가 1학년 첫 시험에 애들도 완전 다 망했는데 걔가 100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 학원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고 막 전화가 왔었어.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이 커요. 자, 이제 3평기평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볼 거야. 근데 니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은 조금 잊어버려도 돼. 그러니까 증명했던 거,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아, 선생님이 저런 거 가지고 증명을 했었어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어차피 2학기 돼서 할 거잖아. 그럼 그때가 학기가 시작이 되면 비슷한 뭐 내용을 또 학교에서 하면 그때 아, 맞아. 저런 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돼.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안에도 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최소값 구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는 얘가 아니야.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를 일반화시키면 가로 2번부터 이제 볼게. 이거는 약간 변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은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 이런 형식의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준 프린트를 보시면 일반적인 문제들을 먼저 볼게. 6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6번 문제에 이렇게 써있죠. 3a 더하기 2b가 12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 선생님 여기 슬라이드에 너희들 프린트 준 거 전부 다 안 풀어. 걱정 안 해도 돼. 30분 내로 그냥 끝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1시간 반 이상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요일날 또 해도 돼. 내가 계획을 4번에 함수랑 절대부등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해. 근데 걔네들만 잘해도 너희들 하 내용이 되게 쉬워져. 얘네들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두 수의 합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이거야. 원래는 요거이기는 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 이거 쓰지 않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요게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야. 대신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런 조건도 있어요. 여기선 1보다 크다고 6번에선 양수란 말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양수 조건에서는 3평기평 문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다 그러면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 요거를 갖다 써. 그래서 대충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절대분식 두 가지 평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갖다 쓰느냐의 문제는 문제 이렇게 보이기는 해. 근데 이게 100%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양수 조건일 때 대부분 그냥 3평기평이야.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얘랑 얘랑이죠. 그러면 2, 3은 6ab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얘네 계산하면 루트 6ab가 작거나 같다 6이죠. 6ab는 작거나 같다 66에 36이죠. 그러니까 ab의 값은 6 이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어. 항상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등호 성립 조건이야. 이 문제에서 없다 하더라도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꼭 알아야 돼. 여기서 너희들이 살펴야 되는 건 그거야. 내가 어떤 수를 더했지? 이 수랑 이 수를 더했죠. 아까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 더한 대상 둘이 같을 때야. 그럼 여기서도 더한 대상 둘이 같아야 돼. 즉 3a랑 2b랑 같아야 되는데 봐봐. 똑같은 수를 둘이 더해서 12가 됐대. 그럼 하나하나가 다 얼마면 돼? 똑같은 수 둘이 더해서 12야. 그럼 하나는 6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6, 그러면 A값과 B값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문제야. 그래서 7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거기서는 2x 더하기 3y가 6이다. 두 수의 합이 나와 있네.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2, 3은 6xy. 그러면 루트 6xy가 약분시키고 나면 3 이하다고.
6xy는 3, 3은 9, 6분의 9지. 아니, 3, 3, 9니까 6분의 9니까 3, 2, 6, xy는 2분의 3 이하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 그쵸? 근데 이때 등호 성립 조건으로 이제 가면 언제 성립하냐? 더한 대상 둘이 같다. 근데 똑같은 애 둘이 더해서 6이니까 각각이 3이다. 그러면 x값, y값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도 역수로 나와 있긴 한데 똑같아. 역수로 나와 있어도 어차피 우리가 곱에 대한 값을 찾을 수 있잖아. a 더하기 2b가 4래.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으로 가면 2ab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요거 2.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니까 4 이하다. 루트, 그러니까 ab가 2ab가 그러면 ab는 2 이하다. 그래서 a 곱하기 b에 대한 최대값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렇게 하는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1 요거 자체로 가는 거야.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에 곱하면 ab분의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ab 대신에 2 갖다 넣어서 풀면 돼.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3번 같은 애들도 내가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되돌아오면 지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야.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두 수짜리만 나오죠? 1번 보기 전에 2번을 먼저 볼 거야. 이게 뭔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덜 지겨워. 저 여자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면 진짜 이거는 막연한 두려움 아니야. 3시간, 4시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어디까지 가자. 유제 몇 번까지 풀자. 이거를 딱 목표치를 정해 놓고서 하면 애들 끽소리 못해.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시간으로 목표치야. 30분을 넘기지 않겠다. 근데 내가 한 5분 일찍 끝내면 완전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 2번을 볼게요. 이거는 역수 관계를 일단 이용하면 되게 편해. 곱해서 정수가 되는 관계를 이용하면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하면서 이렇게 딱 정수가 나와버리거든. 요거를 이용하는 거긴 한데 지금 얘네들 사이는 곱해서 정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가 되게 모양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x-1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 분모를 건드는 건 쉽지 않아. 근데 밖에 있는 이 다항식부를 건드는 게 어렵지 않아. 빼기 1로 했으면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놓고서 이 두 수 가지고서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에 곱하니까 1 나오죠?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2 이상이야. 그러면 2 더하기 7 하니까 얘가 9 이상이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어렵죠? 근데 등호 성립 조건 한번 볼게. 등호가 그러면 언제 성립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어. 중요한 건 더한 대상 둘이 같을 때인 거야. 더한 대상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x-1하고 x-1분의 1하고 둘이 같아야 돼. 둘이 같은데 똑같은 애 둘이 더해서 2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각각 1일 때 그래서 x의 값은 2까지 찾아주면 땡큐죠. 뭐. 그래서 식을 살짝 조정을 하면 돼. 그 다음에 1번 같은 문제는 학교 수행평가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때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서요. A와 B는 여기 A나 여기 A나 같은 값, 얘랑 얘랑 같은 값이잖아. 근데 여기 따로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돼버려. 3A랑 B랑 같아야 되면서 동시에 A분의 3이랑 B분의 4가 같다는 소리는 이거 4A랑 3B랑 똑같다는 소리거든? 말이 안 되잖아. 앞쪽에선 3A랑 B랑 같대. 근데 뒤에서는 4A랑 3B랑 같대. 근데 이거 성립하는 건 A와 B가 둘 다 0일 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에 안 맞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합친 상태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저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고 재료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될 때는 생긴 형태를 머릿속에 이제 박아놔야 돼. 곱하기로 되어 있고 재료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돼. 전개야 그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전개하면 여전히 얘네가 곱해서 정수되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해져, 식이. 그래서 전개를 하면 3, 3은 9에 플러스 b분의 4, 3, 12a에다가 더하기 a분의 3b에다가 더하기 4. 그러면 13 더하기 a분의 3b, 이게 더 보기 편하니까 더하기 b분의 12a. 이렇게 놓고서 요 두 수 가지고 산수평 기평을 쓰는 거야. 그러면 곱해서 정수되는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친구 가지고 산수평 기하평을 쓰면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에 곱하면 36 나오네. 6이 12. 그래서 등호는 이때야. a분의 3b랑 b분의 12a랑 둘이 똑같은 애 더해서 10이니까 각각이 6일 때. 그러면 6a가 3b 뭐 이런 관계가 나오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 지금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13에다가 12 더해서 25가 답이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해서 하면 될 것 같지? 전개해서 하면 되는데 살짝 요거만 제곱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분모를 건드는 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다항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의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았지만 억지로 만들고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 플러스 9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네가 생각보다 지금 고등과정에서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내 입맛에 맞게끔 식을 막 변형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 나는 수학이 약한데 내가 수학 문제 풀면 거의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잘 못 대거든. 근데 용감해야 돼. 그냥 들이대야 돼. 그래서 막 입맛에 맞게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식을 막 바꿔야 돼.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많이 풀어야지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행복했던 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는 내가 싫어하는 과목도 다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대학 가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 돼. 과목도 그렇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귀신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완벽한 애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 근데 대학 가면 내가 가지고 보이는 성실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제도식 바꾸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느낌이 와. 이 문제 풀지는 않을 거야. 힌트를 주자면 A-1하고 B-1이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식을 이렇게만 바꾸는 거죠. A-1 더하기 B-1. 그 다음에 A-1분의 1 더하기 B-1분의 1. 그래서 보기가 불편하면 이거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도 되겠어. 이렇게 놓고서 전개한 다음에 풀면 돼. 그래서 요런 게 힌트야. A나 B가 왜 1보다 크다란 말이 나왔겠니? 양수 조건을 쓰라는 소리겠지. 양수 조건 때문에 나온 거야. 이걸 안 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실 답은 좀 불러줄까 하고서 출력은 해왔는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이거 다시 볼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답은 출력은 해왔어요. 근데 일단 그냥 볼게. 근데 얘는 항상 지금 니네 그 더 개념 블랙라벨에서 발전 문제라고 써있는 부분은 나를 되게 힘들게 하잖아. 일단 딱 보고서 쟤가 왜 발전이지? 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왜 발전 문제 있었겠지? 일단 양수 조건 써야 된다는 소리가 산수평균, 기하평균 써야 되는데 문제는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많아. 그러면 얘를 쪼갤 수도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내가 A 값이라고 봤을 때 A 값에 대한 최대값은 역수를 해버리면 역수의 최소값이랑 같다. 어때? 저 상태에서 A의 최대값은 A분의 1에 대한 역수 입장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역수를 취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여기 이제 A분의 1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찾는 거야. 왜냐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꾸질 못해. 니네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인수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커지잖아?
그러면 가분수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가분수 우리가 대분수로 만들 수가 있잖아. 얘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분수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식을 이제 변형을 하는데 내가 이 얘기도 왜 하는지도 생각을 해봐. 제가 아메리칸들을 가르칠 때 거기 우리 프랑스 친구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가끔 방학 때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한테 내가 A 나누기 B를 구해봐라 그랬어. 말로 이제 A 나누기 B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쓰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썼어. 근데 프랑스 애가 프랑스는 또 미국이랑 또 다르잖아. 걔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쓰더라고. 다 똑같은 뜻이야. 그 중에 막 이렇게 쓰는 애도 있었어. 그래서 이 국제화 시대 애들을 모아놓고서 수업을 하니까 표현법이 다 달랐는데 이게 되게 큰 충격이었거든 나한테. 근데 이거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맞아, 이게 다 똑같은 뜻이야. 그렇잖아. A 나누기 B나 B분의 A나 그 다음에 A 대 B나 분수를 한다면 이거 다 똑같은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도 딱 보면 분수 막대가 이 막대가 보였다? 그러면 분자나기 분모인 거야. 그래서 분자나기 분모를 하면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멋있지 않냐? 나는 이 프랑스 단어이 진짜 대박이었어. 어떻게 A 나누기 B를 했는데 A 땡땡 B라고 쓰지? 걔네 그렇게 배우는데 나누기가 이거래. 그래서 충격적이었어. 이 김포 지역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봉사활동할 때 이런 거 써먹어봐. 그리고 니는 외고잖아. 외고 오면 더더욱 내가 수학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는데 니네는 그 지역봉사 많이 하거든? 그 지역봉사 할 때 영어로 수학을 조금 쉽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 있잖아. 이런 거 비교해주는 거. 영어로 이제 수학 용어 알려주는 거 막 이런 거. 그리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구글만 쳐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애들 이제 조금 학습 도우미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면 대박이야. 엄마들 엄청 환장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튼 분자나기 분모를 해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너희는 이거 눈으로 보이는 사람 있지만 내는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해서 해. 빼. 1. 그래서 얘를 바꾸면 요 소리야. x 더하기 분모는 나눈 수는 안 바뀌잖아. 요 소리거든. 나머지가 저 분자로 올라가면 돼. 이거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거야. 이제 할 수 있잖아. x 마이너스는 억지로 만드는 거죠.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두 수의 합은 머리로 계산 이제 된다.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이 1. 2 더하기 3 해서 얘가 5 이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구한 게 a분의 1이 5란 소리야. 그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나 뭐 해야 돼? 역수.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그때 x값은 여기서 찾으면 돼. 다시 뭐 또 역수에서 찾을 생각 하지 마. 똑같은 수 둘이 더해서 1에. 그러니까 x-3이 1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x는 4 이렇게 구하면 돼. x에다 4 갖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요거는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해. 아까 우리 문제로 봤잖아.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으니까 3-2번은 쌤이 이거 코시 슈바르츠로 풀어볼게. 3-2번은 코시 슈바르츠 풀어볼게. 왜냐하면 니네 지금 프린트에서도 지금 코시 써서 이거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코시 슈바르츠 가지고서 풀어볼게. 또 코시 슈바르츠로 바로 얘로 풀면은 1도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다시 프린트로 가시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하나 볼게. 5번 보이죠? 5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5번 문제가 이거였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일 때 2x 더하기 y에 대한 최대 최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이거였어. 두 수의 합에 대한 제곱이 분리시킨 것보다 작다. 즉 개수 따로 제곱, 그 다음에 문자 따로 제곱.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푸는 해법은 뭐냐면 개수를 뭘로 정하고 문자를 뭘로 정할지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2x 더하기 y에 대한 제곱은
작거나 같다. 계수 각각 제곱 2 제곱하니까 4. 1 제곱하니까 1. 거기다가 x제곱 거기다가 y제곱. 됐지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와 있을걸? 5라고. 그래서 2x 더하기 y에 대한 제곱의 값이 5 이하니까 2x 더하기 y는 제곱의 값이 25죠? 그럼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다. 왜냐하면 이거니까 2x 더하기 y에 대한 제곱이 25 이하래. 그럼 제곱해서 25 되는 거 두 개죠?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풀면 이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그 특징이 있어. 큰 거, 그러니까 최대 아니면 최소 둘 중에 하나만 나와. 그렇잖아. 최소값 또는 최대값 둘 중에 하나만 나오거든.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다 나와. 실수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양수란 조건이 이제 없잖아. 그래서 최소부터 최대까지 나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뭐 10이죠 뭐. 최대 5, 최소 마이너스 5니까.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거기에 아직 돌아가지 마. 4번 봐봐. 4번. 그 위에 있는 4번 보면 이거 3개짜리긴 하지만 선생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인 것 같잖아.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라며. 근데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도 코시-슈바르츠로 다 풀 수 있어. 왜냐하면 3평, 기평이 코시-슈바르츠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코시-슈바르츠는 최소, 최대 다 나와. 더 크죠? 3평, 기평 문제는 양수 조건에서만 풀어. 그러니까 더 작은 개념이야. 그래서 4번 문제를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너희들에게 사고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주어진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래.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루트 A를 X 취급할 거야. 루트 B를 Y 취급하고 루트 C가 Z라고 해. 그러면 요 앞에 개수가 1, 2, 3으로 보이죠? 그래서 합쳐놓은 거에 대한 제곱은 작거나 같다 분리 1, 2제곱, 3제곱. 그러면 1 더하기 2, 4 더하기 3, 3은 9 이렇게 나오고 문자 제곱하니까 뭐가 돼? 루트 A를 제곱하니까 그대로 A 요거 루트 B 제곱하니까 B 그다음에 루트 C 제곱하니까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A가 나와. 그러면 봐. 14 곱하기 14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루트 A 더하기 2루트 B 더하기 3루트 C에 대한 제곱이 작거나 같대. 14의 제곱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루트 A 더하기 2루트 B 더하기 3루트 C는 원래는 마이너스 14에서 14 사이인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A나 B나 C가 다 양수라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끝까지 그냥 보는 거야. 그래서 최소는 0이 되는 거고 왜냐면 음수는 나올 일이 없잖아.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는 14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루트가 있어도 그 자체를 문자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문자 취급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문제 풀 때. 여기도 마찬가지야.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지. 그러면 여기서 문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루트 3B를 하나로, 그러니까 루트 A를 하나로 보는 거야. 여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인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3B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1 곱하기 루트 A 1 곱하기 루트 3B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 그러면 안 보였지만 우리가 개수가 1이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합쳐놓은 거에 대한 제곱은 작거나 같다. 개수 분리 1제곱 1제곱에다가 루트 A 제곱 루트 3B 제곱. 내가 아는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에 대한 제곱의 값은 4, 2, 8 이하래.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3B는 마이너스 2 루트 2부터 플러스 2 루트 2까지. 근데 양수래. 그러면 양수니까 0 포함 안 하지? 이때는 이렇게 써야 돼. 완벽하게 쓰려면. 그렇잖아. 양수에는 0이 안 들어가.
됐어요. 자, 배터리 상태를 봐준 사람이 없어서 거기 배터리 점검 안 들어왔지? 그럼 됐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거 목요일날 올 때도 가지고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몇 개 더 할 거란 말이야. 나머지는 자 15번도 니네 보고서 뒤에 봐봐. 15번 보고서 이거 코시 슈바르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삘이 오지. 왜냐하면 3평, 기평 문제는 보통 이런 게 하나가 이렇게 앞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뒤에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x 곱하기 y 값을 구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곱한 값을 구하라고 나오는 게 3평, 기평 이용할 때야. 근데 15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 나왔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래서 문제를 보고서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봤을 때 15번 풀고서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15번 문제 풀고 3x 더하기 4y가 5였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요거를 문자 취급하고 요거를 개수 취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4y에 대한 제곱이 작거나 같다 3제곱 9 4제곱 16 x제곱 y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내가 구하려는 값이고 요게 25네 5 25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야 1이잖아. 요 약분되네. 그래서 1 이상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내 생각에 오늘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1번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코시 얘네들의 생김새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일단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하면서 우리가 3평, 기평, 조합 평균까지 했지? 걔네가 뭔지는 알아야 돼. 구분해야 돼. 산술 평균 점수, 기하 평균 물가 상승률, 조합 평균 평균 속도. 그래서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로 이거는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 그거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되고,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넓이 가지고서 이렇게 증명을 했잖아.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나와. 교과서에서 본 적도 없어. 그냥 애들 그냥 나도 이거는 기하적으로 증명이 안 되나? 해가지고 찾은 거야. 근데 이것도 넓이 가지고 증명을 했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이렇게 놨었지. AX로. 이걸 BX로 놔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X, Y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n개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3개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 할 때 우리가 이 얘기 했었잖아. 얘가 세제곱근 XYZ인데 요 세제곱근의 뜻이 이게 1학년 때 안 나오는 이유가 1학년 때 세제곱근을 안 배워. 그래서 교과과정 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는 나와. 그래서 요 말의 뜻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어떤 거를 3분의 1제곱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루트가 쓰여져 있으면 2분의 1제곱, 얘가 5면 5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수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산수평균, 기하평균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다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가는 건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풀려면 조금 더 사고력이 필요해. 왜냐하면 무엇을 문자로 볼 거고 무엇을 상수로 볼 건지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근데 이 세 개가 끝이 아니야. 진짜 머리 아파. 이게 특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잘 사용을 하면 진짜 재밌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한두 개만 내가 소개를 해볼게요. 대박 하는 아이템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 것들 다음 시간에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아 이렇게도 풀 수 있네 라고 보여줄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소개하면 젠장이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걔네들 문제 살짝 보여준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중에 아 이 문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몇 개만 같이 하고 함수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인 함수, 대칭 함수에 대한 거 구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에 대한 거 다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다양한 그림 그리기. 요 정도까지. 그리고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약속한 내가 시계를 봐야지. 5분 일찍 끝내주면 대박이라고 했는데 4분 일찍이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해서 다음 주 화목까지 해서 4번만 할게. 네. 뭐라고? 니네 내가 뭔가 해준다 그러면 오는 게 더 대박이야. 어? 그리고 자꾸 내 입에서는 교과서에나 교재에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을 수도 있어. 근데 수업 중에는 들으면 뭐 진도 나가느라고 힘들겠지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별 부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보람차. 남은 하루를 또 다 공부해야지. 공부해. 나 근데 우진아, 나 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공부 되게 안 하는 줄 알았었어. 너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맨날 슬리퍼 찍찍대고 놀러 다니는 줄 알았어. 공부할 것 같아요. 여자애 슬리퍼 끌고 다니면 그래도 양말은 신는다, 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